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미 가이드 핀 시스템, 가이드 핀과 핀 가이드를 이용해서 더욱 쉬워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진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서는 최종 보철물의 위치, 형태를 기반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프로스테틱 드리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홈빔 CT, 캐드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통해 가이드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즉시 적응이 곤란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가 정확한지에 대한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가이드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가이드를 적합하거나 드릴링 시 에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써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직화의 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매직화의 서지컬 키트를 이용을 해서 매직화의 식립은 특별한 가이드가 없이도 매직화 키트 자체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예,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골 형태를 파악하고 직경 1mm짜리 가이드 드릴을 치조골에 드릴링을 한 후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직경에 해당되는 가이드 핀을 꺾고 CT를 분석해서 매직화의 직경과 거프의 길이를 결정한 후에 이 가이드 핀의 위치가 좋다면 매직화의 특징인 트랩핀 드릴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 가이드 핀을 그대로 물고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확인만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뺀다면 실제적으로 드릴링 시에도 많은 에러가 생길 수가 있지만 매직화는 이걸 철저하게 음, 제 위치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특별한 가이드가 없더라 하더라도 매직화 키트 자체에서 가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같으면 이러한 하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플랩을 거상하고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을 했지만 매직화의 임플란트 식립은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확정하고 식립 방향을 결정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이드 핀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세 여성이 이런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플랩을 거상하고 좁은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협측의 열개 부위를 고리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직코아 시스템은 플랩리스 서저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체를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감으로써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핀을 간단하게 꼽음으로써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골폭이 좁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 골폭이 좁다면 그 부위를 커프로서 처리를 함으로써 좁은 골폭을 연조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매직화를 식립함으로써 부가적인 침습적인 고리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폭이 좁은 부위에는 매직커프 4를 이용해서 식립했고 나머지 부위에는 매직커프 3을 이용해서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 직후에 구강내 사진으로 거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몇 년이 지난 후에 43번의 발치를 하기 위해 내원했는데 지금 부위에 컨캐비티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 가이드 핀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골폭이 좁거나 함여가 있는 부위에서 가이드 핀이 잘 꼽아진다면 수술은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 매직 드릴을 물고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위치로 매직화를 식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보철이고 어, 흔히 심미를 위해서는 본레벨 임플란트를 위해서 식립하고 그 위에 보철을 해야만 심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매직화에서 진보된 개념으로서 심미를 담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1개월 후에 보철했을 때의 모습이고 5년 3개월 후에 앞서 식립했던 30번 부위의 CT상입니다. 하악 전치를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32번을 발치를 하고 어, 매직화를 식립하려고 하는데 CT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골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가이드핀을 잘 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핀 자체가 굉장한 정보를 줍니다. 최소한 이 가이드핀 방향대로 식립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 가이드핀의 방향을 수정을 하면서 식립할 수도 있겠지만, 매직코아에서는 절개와 봉합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다 하더라도 매직코아의 가이드핀을 잘 꼽는 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골프에서 다시 한번 가이드핀을 꼽았습니다. 가이드핀의 위치가 적절해서 그대로 물고 내로우 직경의 매직코아를 그 방향 그대로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하고 갭 필링을 하고 연조직의 형태와 블러드 클롯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 스펀지로 갭 부위를 막아주고 나면 수술이 끝나는 거고 이제는 임시치아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상을 체득해서 임시치아를 장착했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하였고 단지 한 번의 수술로서 진지바 레벨도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T상입니다. 상악 16번, 17번을 발치하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였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협측에 치조골이 많이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은에 퇴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도 가이드핀을 설치하고 가이드핀의 위치에 따라서 매직화를 최소 침식적으로 식립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개필링을 했습니다. 16개월 후에 보면 어떠한 연조직의 추가적인 처치도 없이 단 한 번의 식립으로써
치은의 레벨도 개선이 되고 치조골의 재생과 함께 벌막과 연조직의 재생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보철 중심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면 이 위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철 중심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노란색 V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보철 중심의 식립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매직화에서도 당연히 치조골이 상태가 좋다면 보철 중심으로 식립하는 게 맞지만 설사 잔존골이 많은 부위에서 식립한다 하더라도 매직화에서는 독특한 더블 커넥션과 온바디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철물을 견뎌낼 수가 있고 심미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7세 환자가 충치에 의해서 16, 17번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우측이 과거에 낭종에 의해서 종합병원에 의해서 전신마취에 의해서 낭종 적축술을 했던 환자고 CT에서 보면 우측에 상악동에 측벽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조골이 있는 부위에 가이드 핀을 설치하고 매직화를 식립했고 최종 보철물을 하고 2년 7개월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 CT 상입니다. 구강내 모습으로 수루 5개월째 임시 치아를 거쳐서 9개월째 최종 보철물을 하였고 2년 1개월 후에 이렇게 보철물이 완성된 후에 더 심미적이고 어, 인접치와 조화를 이루는 보철물이 생겼습니다. 즉, 이 보철이 생리적, 기계적으로 합병증이 있었다 하면 이렇게 뼈 중심의 임플란트를 심은 보철물이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자, 전악 수술 시 가이드 핀의 활용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합력이 굉장히 센 환자에게 본레벨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고 오버덴처를 해드렸던 환자인데 어, 지속적으로 리지 하방에 통증을 호소하셨고 매직화를 사용한 후에 고정성 보철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악 보철 케이스에 가이드가 없이 식립한 경우에는 매직화에서 추천하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을 이용을 해서 매직화를 식립하기로 했고 리지 크레스트에 선을 하나 긋고 캘리퍼로 이 간격을 체크를 해서 가이드 핀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당일 인상을 체득하고 임시 치아를 고정성으로 해준 후에 환자와 상의 후에 메탈 어플전으로 최종 보철을 하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이드 핀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36번의 임플란트의 위치가 5번과 엠브리즈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직화는 잘 식립이 됐고 안정적인 모습을 CT상에서 보입니다. 단지 본레벨 임플란트를 이용했던 43과 33의 CT 분석에서는 얇은 치조골에 에, 임플란트에 데이센스가 생겨 있다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서 치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하나 남아있는 33번을 발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이드 핀만을 이용해서 전악 수술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한 후 2년 7개월 후에 에,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24번의 위치는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위치가 됐었습니다. 자, 이 환자가 3년 후에 상악 전체 보철물이 탈락이 돼서 재부착을 위해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내원 당시의 부항내 모습이고 이 환자의 교환면 상입니다. 흔히 하악 상악 전치부에서 어쩔 수 없이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매직화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픽처 주변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치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본 레벨 임플란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리딩이라든가 깊은 포켓을 형성되거나 하는 그런 게 없이 안정적인 치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 핀을 잘만 설치만 하면 임플란트 수술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이드 핀을 조금 더 잘 설치를 할 수 없을까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작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내 스캔이라든가 석고 모델을 제작하고 CT를 체득한 후에 이 둘을 정합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보초를 가상적으로 디자인한 후에 그 위치에 맞게 픽처를 설치를 하고 이를 가이드를 제작해서 가이드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매직화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핀 설치부터 식리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풀 가이드 시스템이 있고 단지 가이드 핀만 잘 설치를 하기 위한 가이드, 즉 핀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핀 가이드는 가이드를 설치하고 구강 내에 위치시킨 다음에 가이드 핀 드릴을 한 후에 가이드 핀을 설치한 후에 가이드를 제거하고 일반적인 매직과 식립 방법대로 수술하는 방법이고 풀 가이드는 전용의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가이드 서저리 키트를 이용해서 식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가이드 핀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무치약, 가철성 보철, 전압 고정성 보철, 좁은 골폭 케이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 무치약에서의 가이드 수술입니다. 70cc 여성이고 상악을 고정성 보철을 하기 위해 내원을 했고 하악 상태도 곧 있으면 에, 잔존치가 발치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발치를 먼저 하고 정합을 위해서 마커를 양쪽에 무치약 부위에다가 레진 마커를 부착을 하고 하악 의치는 에,
교합 스캔을 위해서 첨상을 미리 했습니다. 부항내 모습을 보면 15번부에 함몰이 있어서 수술 시에 여기를 약간 개선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했고, 하악의 상태를 봤을 때 하악의 고정성 보초를 하기는 나중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6번까지만 식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CT와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구황 내에 위치시킨 다음에 가이드 핀을 설치를 하고 시트를 촬영한 후에 15번 부위는 최소 절개를 통해서 잇몸의 형태를 개선하면서 매직과를 식립했습니다. 식립 후에 임시 치아를 위해서 스캔바드를 이용해서 스캔을 했고, 매직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임시 치아를 장착했습니다. 술정과 수류의 잇몸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의 임시 치아를 환자에 끼워줄 때 보면 하악의 교합 편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악 덴처의 교합 평면을 진료실에서 레진을 첨가해서 교합 평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진을 첨가했고, 이렇게 임시 치아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처를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고철 4개월 후에 하악의 치아가 파절돼서 왔고, 치조골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좁은 치조골과 연조직의 형태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클래스 B 보이는 RPD를 원치 않았고, 해서 밀드바 오버덴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치조골의 형태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밀드바를 원피스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세그멘트로 투피스로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가이드핀을 위치하고, 이렇게 좁은 치조골에서 가이드핀을 제대로 설치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절개가 없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뼈를 직접 보면서 가이드핀을 수정을 하면서 매직과를 식립을 했습니다. 술정과 술 후에 잇몸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 매직과 주변의 각화치원도 조금은 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악은 하악도 최종 보철물을 하였고요. 이번에는 매직 가이드핀 가이드를 이용한 가철성 보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총위치 하악에 RPD를 장착하고 계셨고, 상악 총위치는 그대로 사용하고 하악만 밀드바 오버덴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핀 가이드를 정확하게 J치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버티컬 앵커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를 고정하는 에, 방법을 이용을 했고, 발치 후에 가이드 핀을 설치를 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매직화는 포스트 이미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존 의치를 수정을 한 임시 의치의 내면을 많이 삭제를 해서 매직과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철 동안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실지 후의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밀은 3번, 6번, 3번, 6번을 식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각 지지를 위한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을 위해서
스플린트 바를 설치를 했고 덴처를 완성했습니다. 2년 6개월 후에 CT 모습이고 가철성 보철에서 고정성 보철보다 더 좋은 구강위생 관리를 보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매직화의 주변의 치은의 반응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 고정성 보철에서 핀 가이드 수술 케이스입니다. 본레벨 임플란트를 진입하고 로케이터 오버덴처를 했지만 환자가 로케이터를 잘 장착하지 못해서 마그넷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넷 부위가 자꾸 레진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환자에게 고정성 보철을 하기를 권했지만 환자는 과거 수술의 아픈 기억 때문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에, 아래만 해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가이드 핀만을 이용을 해서 4개의 픽처를 식립하기로 해서 가이드 핀을 설치를 하고 이를 수정을 해서 어, 4개의 매직화를 식립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매직화는 식립과 동시에 보철물에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플랩리 서저리를 통해서 잇몸에 치유가 되는 걸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최종 보철물을 하였고 상악을 환자는 고정성으로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기존 덴처를 복제하고 내면에 인상을 뜨고 또 마커를 붙여서 CT를 체득해서 정합을 한 후에 가이드 디자인을 하고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완성되면 피트 체커로 덴처를 조정하듯이 내면을 점검을 하고 마취를 한 후에 마취에게 의해서 잇몸이 부어 있으면 가이드가 잘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취액이 퍼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에 가이드를 위치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떠한 앵커를 구개측에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핀 가이드만 위치시킨 가이드를 제작을 하였고 수술 과정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양쪽 4번의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그 핸드피스에 분리해서 앵커식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위는 가이드 드릴을 통해서 가이드 핀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이드 핀이 설치되고 CT를 환자가 체드가로 가는 동안에 환자의 구강 내 사진 하나만 찍고 이 사진을 통해서 가이드 핀의 전체적인 위치를 어디 부위를 조금 협설측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CT는 이런 모습으로 체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이드 핀이 제대로 잘 설치된 부위는 가이드 핀을 그대로 드릴링을 따라서 드릴링을 하면 되겠고, 약간 수정을 할 부위는 가이드 핀을 빼면서 약간 부배측에 약 0.5mm 정도 옮겨서 1.6 사이드 커팅 드릴을 사용을 하고
이어서 2.8 사이드 커팅 드릴을 사용한 후에 매직 드릴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드릴링 후에 식립을 하고, 가이드 핀이 제대로 잘 설치된 부위는 매직 드릴을 이용해서 가이드 핀을 그대로 물고 드릴링하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앞에 식립된 부위에다는 패스 프로브를 설치를 해서 그 패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식립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립 직후의 CT 모습이고 고황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실전에 오버덴처를 본레벨 임플란트로 했었던 부위를 매직과를 사용한 이후에 간단한 수술로서 전압 보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좁은 골폭에서 핀 가이드 수술 케이스입니다. 구강생이 좋지 않는 여환의 83세 여환의 하악 전치 4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어, 2개의 매직화를 이용해서 4번 브릿지를 계획을 했고, 술전 발치 전에 스캔을 하고 가상 발치를 통해서 가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는 수술 전날 발치를 하였고, 가이드를 위치시킨 다음에 핀 드릴을 하고 핀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하악 전치가 모빌리티가 좀 있었던 부위에서 스캔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치된 가이드 핀을 수정하면서 매직화를 식립하고 순측에서 얇은 치조골의 형태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우치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동정골을 이식했습니다. 순축에 코티칼 라인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4.5개월 후에 보철물을 완성을 했고, 이 보철물을 그대로 놔두고 치은의 변화 상태를 보면 1년 3개월의 인접치와 더 조화로운 매직화 보철의 특징인 진지발 언그로스에서 더 심미적인 보철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이 과정에 오는 데까지 환자에게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 없이 매직화 주변에 안정적인 치주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1개월 후에 환자의 구강내 상태고, 어, 파우치 그라프트를 했던 부위가 바깥쪽에서 코티칼 라인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치과를 다녔지만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식사를 못한다고 내원을 했습니다. 구강내 모습이고 잘 맞지 않는 충위치와 하악 RPD를 장착을 하고 계셨고, CT상에서 보면 치조골이 굉장히 얇아서 다른 치과에서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하 4개씩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매직화 어시스트 리무버블 파셜 덴처를 계획하였습니다. 술전 안모를 보면 환자의 나이보다는 굉장히 노인의 안모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의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자,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덴처를 아날로그 방법으로 복제를 했고, 복제 의치의 내면의 인상을 체득하고 마커를 장착한 후에 구강내에 위치시킨 다음에 CT를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가이드 수술, 하악은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덴처 내외면을 스캔하고 바이트를 체득해서 디자인을 하고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하악은 통법에 의해서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해서 식립을 했고, 상악은 가이드를 위치한 후에 가이드 핀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좁은 치조골에서 가이드 핀이 제대로 잘 장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술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가이드의 위치를 위해서 매직 가이드를 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CT 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수정을 하면서 식립하기로 했고, 어, 연조직을 소프트 티슈를 연조직을 갖다 익스펜전 시키기 위해서 채소 절개를 했고, 여기서 한 가지 실수는 제가 15번에 드릴링을 하고 식립을 한 게 아니라 드릴링 모드로 식립을 하다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6번에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채소 절개를 통해서 식립을 했고, 임시 덴처를 릴라이닝을 해서 환자에게 보철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고, 매직과 RPD의 특성인 최종 보철물을 완성 시에 모든 어버트먼트하고 크라운까지 덴처와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이 부위가 만약 매직화의 식립 위치였다면 당연히 연조직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소 절개를 했겠지만, 파닉 부위에서 특별한 처치는 하지 않았고 최종 의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안모를 보면 술전에 이렇게 노인성 안모를 보이는 걸 환자의 2개월, 초진식 2개월 후에 덴처 장착 후에 MARPD 한 후에 환자의 안모에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어, 팔로업 체크에서도 굉장히 환자의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봐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14개월 후의 모습이고, 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런 케이스에서도 매직과의 가는 직경과 채소 절개, 또 본 익스펜전을 이용을 해서 환자에게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콘크레스트 레벨에서도 보면 본 하우징 내에 매직화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직화 내에 있는 가이드 핀 자체가 서지컬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거의 가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 핀이 설치가 좀 필요한 좁은 골폭이라든가 심미보철, 식립 위치가 난해한 경우, 소수치, 전존치 증례라든가 언피스 보철을 위해서 패스가 정확하면 밀드바가 보철물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밀드바 오버덴처라든가 전압 보철에서는 핀 가이드를 만들어서 핀 가이드 서저리를 에,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항상 서지컬 가이드는 정확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가 드릴링 하면서 많이 에러가 생기지만 이걸 수정하면서 할 수 있는 매직화만의 독특한 가이드 핀이 있기 때문에 아미 GPS로 수술이 더욱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아직 안 해보셨던 선생님들도 처음엔 접하기 어렵겠지만 마커 부착이라든가 식립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미 GPS 센터의 매직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기공사가 상주해서 어, 직접 도움을 주고 또
원장님들과 같이 식립 위치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임상에 아미 GPS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